100장 이상의 가사, 조선 후기 가사입니다. 거창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거창이라는 건 저 경상도에 있는 거창 지역을 얘기합니다. 자, 볼까요? 이 작품은 본래 조선의 역대 사적과 한양 인근의 풍경을 묘사한 한양가와 거창 지역의 백성들이 수탈당하는 현실을 고발한 거창가, 이 두 개로 이루어진 가사입니다. 그런데 자, 조선의 역대 사적 한양 인근의 풍경은 아무래도 밝고 신나고 그 다음에 당대 사회, 당시 사회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가사겠죠. 근데 뒤에는 백성들이 수탈당하는 현실을 고발한 가사예요. 이 두 개가 묶일 수 있을까? 조금 애매해요. 이건 좀 밸런스가 안 맞는 어떤 구조, 시스템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도 한양가보다 거창가 뒤에 있는 거 중심으로 이야기할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메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작품은 군포를 둘러싼, 우리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삼정의 문란이라고. 그 중에서도 군포와 관련된 것 내지는 세금과 관련된 문란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지방 관리들의 착취라는 부조리한 현실 세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임금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시급한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맨 뒤에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핵심 정리 부분에서 언급을 하긴 하겠지만은, 이 작품은요 당시 금기시되는 노래예요. 한마디로 불온한 노래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당시 정부? 그렇지, 정부라고 합시다. 왕조 정부에서 금지한 노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불려질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다 한양가를 넣고,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를, 조선이란 나라를 엎고 싶은 게 아니야. 조선이란 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싶은 게 아니야. 나 조선 좋아한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지방관리들이 문제야. 이 지방관리들 좀 어떻게 해줘. 그러면 이 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야 라는 의도로 불려졌어요. 그러다 나중에 진주 밀란이라든가 이런 밀란군들의 입에 의해서 거의 군과 비슷하게도 불려지는 그런 추세까지 넘어갔다. 그러면 이건 당시 조선 후기가 얼마나 살기 힘들었는가,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았는가를 잘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뒷부분, 후반부죠. 거창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거창지경 둘러보니 삼가 합천 안의 지래라. 거창이라고 하는 공간을 살펴보니 삼가, 합천, 안이, 지래라고 하는 동네가 있더라. 내 읍 중에 위치하여 매년 결복, 상정할 때, 결복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야? 논밭의 면적에다가 세금을 묻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지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 토지는 얼마 심사해가지고 결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결국 뭐야? 토지세 징수 기준을 상세히 정할 때, 한마디로 당시에는 지방관리, 수령들이 세금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나라가 직접 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할 때 다른 읍은 12냥 정도 민간의 세금을 매기고, 거창은 16, 7냥을 해마다 더 보태내. 이런, 다른 동네는 11냥 내지는 12냥인데 이 거창 지역은 16냥, 17냥이야. 그러니까 세금이 더 비싸다는 거야. 왜? 몰라, 짜증나. 다른 읍과 비교했을 때 세금이 너무 많아 라고 하는 대구법과 대조법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읍도, 다른 동네도 묵상납이라는 건 뭐야? 세금을 무명이나 광목으로 납부하여, 어디에 납부해? 그랬더니 호조회청에 봉상하고, 봉상은 바치고야. 본읍도 묵상납을 호조회청이 뭐냐고요? 호조와 선회청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을 걷고 대동포 옷감 같은 것을 출납을 맡아보던 관합니다. 봉상하니, 다른 동네도 묵상납을 우리 동네도 묵상납을,
똑같아. 세금 내는 것은 어차피 같은데 다 같은 임금의 백성으로 나라에 바치는 세금을 같이 하는데 어쩌자고 우리 거창만 4~5냥씩 더 부과하느냐. 한마디로 다른 읍에 비해 세금이 많은 것에 대한 원망이다. 부당함을 항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결국 뭐야? 상황을 제시하고 있죠. 거창의 현실이에요. 거창 지역은 과도한 세금으로 힘들어한다. 더구나 원통하구나. 뭐야? 정서가 직접 드러나네. 백사장의 결복이라. 결복은 아까 세금을 걷는 거라고 했어요. 백사장이니까 뭐야? 모래사장이잖아. 강 옆에 있는 모래사장에도 세금을 매기는구나. 그걸 어쩌자고. 근래에 낙강, 성천, 구산같이 쌓였는데 강이 무너졌어. 그래서 천에 만들어졌어. 무엇이? 구산같이. 이게 뭔 말이야? 강물이 범람하여 논밭을 덮어버린 모래가 산과 언덕처럼 쌓여 있는데, 한마디로 자연재해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 원통하구나. 우리 백성 재 한 짐 못 먹어라. 재가 뭔데? 그랬더니 조세감면 혜택이야. 강물이 범람해 홍수가 내려서 농사를 못 지었으면 당연히 세금을 덜 걷어야죠. 자, 그런데 그 덜 걷는 조세 감면의 혜택을 우리 동네 우리 백성들은 한 짐도 못 먹었구나. 재해로 인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구나. 세금 혜택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도 못 받은 거야. 재결에 회감하면 무당 처분이 있건만은 재자는 재앙이야. 재앙으로 맺어졌어. 자연재해를 입은 논과 밭에 감은 다운시키는 거야. 다운그레이드. 한마디로 남은 것을 세매. 그러니까는 자연재해로 입은 논밭은 세금을 덜 걷기로 정부에서 처분을 내렸어. 거창지역은 자연재해가 심하니까 이번에는 반만 받겠노라 라고 한 거야. 그런데 이런 묘당회감이 뭔데? 그건 요거 방금 읽었던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저 재결을 중간 투식을 하는 사람은 누가 하는가? 중간 투식, 중간에 꿀떡 먹은 새끼. 중간에 가로챈 것은 도대체 어떤 녀석이 한 것인가? 중앙정부에서는 분명히 세금을 감하라고 했는데 지방관리가 꿀떡 삼켜버렸네. 그래서 백성들한테는 혜택이 가 안 가? 못 가. 가포 중에 가포라고 하는 건 군포예요. 자, 군의 역을 나가지 않는 사람이 대신 군포로 바치던 배 중에 악생포는 제일 심한 가포라. 악생포가 뭔데? 악생보가 바치는 보포가 제일 심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죠. 뭐에 대한 얘기예요? 군포죠. 자, 우리 고을 수령이 3~4년 내려오며 우리 고을 수령이 최근 3~4월 사이에 내려오며 탐학이 더욱 심해졌다. 한마디로 최근 3~4년 사이에 탐학이 무진장 심해졌다.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딱 보니까 역사적으로 거창수령 이재가가 부임하면서 심해진 시기하고 딱 맞아 떨어진답니다. 그럼 도대체 얘가 누군데? 참. 조금 더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봅시다. 악생포 한 당번을 악생포 일을 맡은 사람을 한 고을을 엮어매어 침탈한다? 정하여 빼앗으며. 즉 무슨 소리야 이거는? 이거는 악생포에 가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마을 단위로 묶은 거야. 마을 단위로 3명씩, 마을 단위로 4명씩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매긴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많으면 200냥이요 적으면 7~80냥.
자, 많으면 1, 200량, 적으면 7, 80량.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현실의 부조리함을 고발하고 있다. 뭐야 무지 할 때 모자가 저녁이에요. 야자는 밤이에요. 그러면 깜깜한 저녁 밤에 없을 무자에 알지자야. 아는 사람이 없어. 이게 무슨 소리야? 어두운 밤에 하는 일이라. 보거나 들은 사람이 없어. 몰래 한다는 거예요. 남모르게 책방 2방 정도가 되겠네요. 들어가니 이 가포 한 당번에 몇몇이 탕산하고 탕진가산 집안이 망한고 자 한고는 하고가 아니죠. 니은고 그러면 그건 의문형어미예요. 탕산한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가포 한 당번에 도대체 몇 명이 탕산한 것인가 해서 니은고는 의문형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서리법이 되겠다. 그 남은 많은 가포들 수륙 군병 던져두고 수군과 육군 등 많은 군인들 던져두고 한마디로 수군과 육군 한마디로 가포를 받아야 되는 군인들한테 던져두고 선무포며 재범표며 일리포며 노령포라. 포도 많다. 자, 무슨 대포인 줄 알겠다. 선무포, 재범포, 일리포, 노령포. 선무포라고 하는 것은 선무관에 임명된 사람에게 바치는 군포. 그러니까 이름을 막 만든 거야. 원래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닌데 이 많은 군포의 종류들은 다 5만 가지 무엇을 만들어서 명분을 만들어서 가포를 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한테까지 받을 수 있게끔 다 끄집어낸 거야. 아이고 힘들어. 이게 말이 한자가 많으니까 이게 읽기는 읽는데 분명히 우리말은 우리말인데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당시 조선시대 후기라고 하는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거를 한 번에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한자도 많고 요즘 안 쓰는 말도 많고 그거 어쩌겠습니까? 이걸 한 번에 끝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작품은 중간중간에 끊어서 다시 공부하고 또 이어서 보고 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설명하는 나도 힘들어. 아이고 죽겠어요. 자, 한번 다 갑시다. 명색 다른 저 가포를 100가지로 침책하니. 아이 뜻이. 명색이라고 하는 거는 명분이에요. 명분이 다르냐. 가포는 아까 세금이라고 했어요. 배라든가 옷감으로 걷는 세금. 근데 침책은 또 뭐야? 침자는 침략하다, 침범하다 이런 뜻이야. 책은 책망하다, 혼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책망하여 침략해? 말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한자를 알아도 이거 모른다니까. 한마디로 삥을 뜯는다는 뜻이에요. 트집을 잡아서 삥을 뜯으니 김담사리, 박담사리, 큰애기, 작은애기. 이건 또 뭐야? 담사리라는 것은 이름이겠죠. 김은 성이겠죠. 근데 김철수, 박철수, 이철수, 최철수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동네?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름이 아니야. 명부에다 그냥 막 아무렇게나 쓴 이름이에요. 가짜 이름을 놓은 거야. 사람 이름도 안 쓰냐. 큰애기, 작은애기 이런다는 거야. 즉, 왜 명단에다가 이렇게 가짜 이름들을 써?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걷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어떤 착취, 중간 관리들, 지방 관리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가를 여기 리얼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어서 가고 바삐 가자. 야, 빨리 가자 이거예요. 왜? 아전에게 걸리면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야. 야, 향작청에 잡혔대. 향작청이 뭔데? 형벌 업무를 맡아보는 관청에 잡혔대. 이거 말도 안 되는 세금, 나도 모르는 세금이 막 부여되니까 이거는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형벌을 받아. 근데 이거는 세금을 제때 내고 안 제때 내는 거 아니야. 그냥 일단 벌 받아 두들겨 맞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두려워서 얼른 도망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마을에 짖는 개는 아전 보고 꼬리를 치고 개도 아부를 떨어. 뒷집에 우는 아기 엄마가 그래. 야야야 울지마 아전 왔다 울지마 이런단 말이야. 우는 아이를 달랠 때 아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횡포를 일삼는 관리들에 대한 어떤 경계심과 두려움이죠. 오죽하면 개하고 아기들까지 눈치를 보겠냐는 이거예요.
무서운 것들이죠. 물론 이 문장은 대국법이고요. 일신양역 원통 중에 황구첨정 가련하다. 나 요거 안다. 요거는 내가 안다. 황구첨정. 또 하는 거 있다. 뭐 백골징포. 요것도 내가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일신양역 이거는 내가 모르겠다. 이거는 한 사람이 두 역할을 한다. 두 사람, 세 사람의 어떤 역할까지 다 한다는 거야. 뭐 하느라고? 세금 내느라고. 자, 홀로 부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 원통하다. 왜 홀로 부역을 감당해? 그거는 황구죠. 누런 잎. 한마디로 어린아이를 군적에 올려서 군포를 거둬버리니 애가 군역을 갈 수는 없잖아. 유치원도 안 들어간 애가. 그러니까 부모가 얘 것까지 다시 뭐 해야 돼? 군포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일신양역이죠. 생민가포. 생민? 살아있는 백성들에게 가포에 군포를 받아야 돼. 근데 그건 당연히 받지. 이거는 관두고라도 백골징포는 무슨 일인가? 백골이니까 뭐예요? 죽은 사람에게 관포를 걷는 것은, 군포를 걷는 것은 무슨 일인가? 이게 말이야 당나귀야 이렇게 되는 거죠. 황산고총. 총자가 이게 무덤 총자인데 산은 산자고 황폐한 산 위에 있는 오래된 무덤. 노방각시. 노자는 길노자죠. 길가에 있는 얼어 죽은 시체. 네 신세 참 불쌍하다. 죽은 자에 대한 연민. 왜? 죽어서까지도 세금을 내야 되니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요 대목에서는요. 가련하다, 불쌍하다 라는 식으로 거창 사람들에 대한 화자의 어떤 태도, 연민 이런 것들이 직접 드러나고 있다. 더군다나 백골징포나 노방각시, 황구첨정 같은 경우는 당시 어떤 시대상을 잘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 백골징포 무슨 일인가 네 신세 불쌍하다는 죽은 사람에게까지 군포를 걷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 죽은 지 도대체 몇 년인데 가포 돈이 어인 일인고 세금을 걷는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말이야 방구야? 라고 하는 거죠. 관문 앞에, 관청의 문 앞에 저 송장은 죽은 것도 원통한데 죽은 송장 다시 파서 백골징포라니 너무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서러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원통컨대 서욱설다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창 사람들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직접 드러나면서 죽은 것도 억울한데 송장을 다시 파서 세금을 걷는다니에 대한 서러움과 비판이죠. 가포탈할 제 원정을 호령하여 쫓아내니 가포탈 뭐야 이거는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받아내어 포탈하는 것은 원정, 원망에 사부친 마음을 호령하여 쫓아내는데 또 이게 말이 되옵니까? 이게 어쩔 수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난고는 10년 전에 죽었습니다. 시끄라! 하고 빡 쫓아낸다는 거예요. 귀신의 원통함을 쫓아낼 정도로 세금의 포탈이 심하니 월락삼경 깊은 밤에 달이 지는 깊은 밤에 삼경은 자주 나오죠. 밤 11시부터 1시까지 천음 우습 뭐예요? 비가 내려서 축축한 이 슬픈 밤에 원통하다고 우는 소리 동원 하늘이 함께 운다. 한마디로 하늘도 울고 인간도 울고 자연과 인간의 삶이 교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이 함께 운다의 하늘은 그렇죠. 감정이입이죠. 그러한 감정이입을 통해서 거창 사람들의 비극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산백수 우는 과부 그대 울음 처량하다. 청산백수 백수 하얗게 샘머리 우는 과부 그대 울음 처량하다. 그대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과부가 청자네. 그죠? 왜 처량해? 남편이 죽은 것도 서러운데 백골징포라니 말도 안 돼. 엉엉엉 엄동설한 긴긴 밤에 독수공방 더욱 서럽다. 왜 서러워?
독수공방 때문에 서러운 거야. 한마디로 남편이 없는 외로운 처지를 대꾸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남산에 농사지은 밭은 어느 장부가 갈아주며, 왜? 남편이 없잖아. 그러니까 밭 갈아줄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게 서러움의 이유야. 동원에 익은 술을 누구를 데리고 누구와 함께, 이런 소리겠죠. 화답, 술 마시면서 이야기할 것인가. 한마디로 뭐예요? 함께 술을 마실 사람이 없어서 서럽고 외롭다는 거죠. 여기도 대꾸법이네요. 그러면서 남편이 없는 외로운 처지임에도 어린 자식 아비 불러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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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간장 다 녹여낸다. 또 하나의 서러움 이유. 몇 개? 한놈 두식이 석삼더구리 4개가 나왔네요. 여벼비 슬피 우는 자식 배고파 서러워하며, 가난한 삶이죠.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아이의 모습을 통해 여인이 겪는 생활고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생각에 남편이 있었다면, 남편 어디 갔어? 하고 그리움 속에서 죽은 가장 가포가 나타난다. 죽은 가장 죽은 남편에 대한 세금 걱정이 떠오른다. 그럼 이제 죽은 남편 그리워할 새도 없는 거죠. 한마디로 백골징포의 현실이죠. 흉악하다 저 주인놈 과부 손목 그러네요. 자, 흉악하다. 이건 관리 내지는 주인에 대한 어떤 분노가 직접 드러나네요. 가포돈 던져두고 가포로 쓸 돈을 주기는커녕 차사의 관습을 먼저 삼아. 차사의 관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원이 죄인을 잡으려고 보내던 하인의 집이야. 그러니까 저 주인놈은 가포로 아이고 불쌍해, 너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일했지, 이거 가지고 세금 내 하고 돈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뭐 했어? 세관원을 보내가지고 필필이 애를 써서 하나씩 한 필 한 필 짜는 패를 탈취하여 가져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계를 위해 짠 배마저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인놈은 집주인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뭐예요? 세금을 걷는 관리가 되기도 하죠. 이게 당시 거창 지역의 현실이었다. 그때 사또가 누구라고? 이재가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일단은 백골징포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고 인물의 비극성을 심화하면서 거창수령 이재가의 폭정에 시달리는 비참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리고 이 거창가는 도대체 언제 쓰여진 거길래 이 난린가? 언제 쓰여졌냐라고 하는 건 어느 시대냐가 되겠죠. 그죠? 조선 후기 어느 시대. 그 다음에 이재가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는데 이렇게 대단한 이름을 남길 수가 있는가? 궁금하죠. 기가 막혀서 궁금하죠. 봅시다. 자, 2009년 6월 9일이래요. 경남신문에 있는 기사를 우연히 발췌를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것도 웃겨. 박물관에 전시된 고문서에서 최초 창작 연대가 밝혀졌대. 그러니까는 나 이 기사 보고 황당했던 게, 박물관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어디서 우연히 산골 저 지방에서 시골에서 문을 뜯었는데 천장에서 책이 쏟아져. 거기서 책이 나와가지고 발견한 게 아니라 박물관에 있던 거야. 근데 거기서 밝혀진 거야. 이 책은 그 전부터 박물관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서가 다 이제는 발굴은 됐는데 연구가 되지는 않았던 거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그러나 가지고 있는 박물관에 있는 고서들도 많을 거예요. 어쨌거나 간에 거창군 문화관광과장 오필재 씨에 따르면, 자, 거창군 남하면 대곡마을 김해김씨 홍서 가문에서 개인 용도로 제작한 필사본 책이 있더래. 근데 그 책을 보니까 거창가 제작 영대가 나오는데 갑술년 3월 등서, 즉 1934년 3월에 이 책자에 옮겨 적었다라고 쓰여져 있대요. 그렇다면 최소한 1934년 3월 이전에 불려진 노래겠죠.
그리고 이 글 거창가 맨 마지막에 순조자 헌종 9세 순조 홍 가보 11월 10일 왕비 6년 협정지 신축년 춘추 15세 시 거창수 이재계 민간 탕나냐 거창가 작야라고 돼 있대요. 이걸 해석을 하면 헌종은 가보년 11월 10일 순조가 승하 돌아가시자 9살의 즉위에 왕비 대왕대비죠. 수렴청정을 받다가 6년 후 15세에 되던 신축년 친정을 시작했다라는 당시 시대 상황이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재계가 수령으로 재직한 신축년에 사회가 혼탁하고 어지러워 거창가를 짓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대요. 그럼 이때 이제 신축년에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이재계는 또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재가를 잘못 읽어서 이재계로 쓴 거래요. 그럼 그 이재계라는 사람은 1838년부터 1841년까지 거창부사로 재임한 인물, 실존 인물이야. 그렇다면 결국은 요 시기에 거창가가 쓰여졌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요. 이재가가 거창에 재임하던 3년은 수령과 아전들의 탐악이 극에 달하던 시기로 필사본에 의하면 이포 만석을 징수하면서 4돈씩 잘라서 아전들이 수천석을 포금 꼴딱꼴딱 먹어도 매 한 대 치지 않는 데 대한 원망, 농지가 아닌 백사장에도 세금을 물리는 실태. 요건 아까 읽었죠, 그죠? 백사장에도 세금을 물리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백골징포를 당한 원통한 사연. 임장배의 횡포로 김일광 아내가 손목을 끊고 억울하게 죽은 사건. 요거는 주인놈 나쁜 놈 요건가 보다, 그치? 한유택, 정치광, 김부대 등이 무고하게 장살은 맞아 죽은 거예요. 사건 등이 기록돼 있다. 그래서 거창가의 창작 의도가 이해되며 이 거창가는 당시 지방관리들의 학정에 대항하는 민중봉기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전국으로 필사돼 나갔고 진주 밀란 때 많이 불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대모가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창 지역에서만 불린 건 아니야. 보니까 어때요? 전국으로 필사돼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는 심각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 해결을 해야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청천의 외기력이 어디로 향하느냐? 맑은 하늘에 짝없이 혼전하는 기력이 도대체 너는 어디로 가느냐? 차라리 거창의 현실을 임금에게 전해다고 이건가 봐요. 소상강을 가려느냐? 동정호를 향하려나? 대꾸법이죠, 그죠? 북해상에 높이 올라, 북해상 북쪽에 있는 바다 위에 높이 올라 상림원을 향한다면 상림원이 어디에 있는 건데? 그러면 중국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진시황이 지었다는 궁궐의 정원인데 여기서는 그냥 한양 땅 궁궐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기럭이야 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상림원 궁궐로 가라. 구름 없는 하늘 이코르 종이에요. 맑은 하늘을 종이로 삼아. 비유법이죠. 세세민정 한마디로 뭐예요? 거창 현실의 어떤 백성들의 사정과 형편을 자세히 그려다가 인정전이 어디예요? 창덕궁에 있는 정전이죠. 어진 정치를 생각하는 궁궐 이런 뜻이에요. 임금 앞에 나는 듯이 올려다가 날아가듯이 플라이링 해서 올려다가 빨리 전하고 싶은 거죠. 우리 임금 보신 후에 별반 처분 내리소서. 별반 처분, 특별 처분을 내리소서. 결국은 누가? 임금이 몰라서 이 난리라는 거죠. 임금이 알면은 이 지방관리들이 이런 난리를 필 수가 없을 거야. 임금이 몰라서야. 임금만 알면 이 문제 해결돼 안 돼? 해결된다는 거죠. 결국 거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임금밖에 없다. 그런데 안 와. 더디도다 더디도다 아맹어사 더디도다. 한마디로 아맹어사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AAB A형 구조를 가지고 운율과 상황을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네요. 바라고 바라느니 금부도사 내리나니. 자, 이거는 뭐야? 반복법이죠. 반복법을 통해서 금부도사가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대요. 금부도사가 누군데?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임금의 특명을 받고 중재인을 신문하던 관리. 자루쌈에 잡아다가 누구를 관리들을 자루에 담아서 길가에 버려주세요. 이것들 다 날려버리세요. 소망이죠. 탐관오리를 뭐하기를 처벌하기를 바라는 마음. 어우와 백성들아, 그런 이후에 태평세계, 그렇지, 수탈이 사라진 현실이죠. 태평한 세계, 만세 만세 억만세로 오래오래 아주 오래로 여민동락, 백성과 임금이 함께 즐기는 세계, 화자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세계가 올 것이야 라고 해서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고 있다. 자, 임금이 거창 백성들을 구해주어서 여민동락하는 세상이 오기를 소망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창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핵심 정리 본다면 가사고요, 저항적이고요, 비판적이다. 아전들의 탐악을 비판하고 있고 부주의한 현실 세계가 해결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거창민들의 비참한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런 거죠. 낙강성천 구산같이 쌓였는데 뭐뭐같이 뭐뭐처럼 마치 뭐뭐인 듯하다. 직유법을 사용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거창 사람들의 비참한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원통타 우는 소리 동원하늘 함께 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의인법과 감정이입을 사용하여 비참한 삶을 부각하고 있다. 또 하나, 타업은 11두냥 민간에 출지라고 거창은 16칠량 해마다 가증하네. 이건 대비대꾸죠? 대비와 대꾸를 통해서 현실 문제의 원인이 세금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더디도다 더디도다 아맹어사 더디도다 바라고 바라느니 금부도사 내리나니. 뭡니까? 그렇죠. AAB A형과 반복법이죠. 반복법과 AAB A 구조를 통해 탐관오리의 처벌이 시급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문제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하나 더 볼까요? 그렇죠. 기러기죠. 기러기야 상림원을 향하거든 인정전 임금 앞에 나는 듯이 올려다가 별반 처분 내리게 하소서 해가지고 자연물을 사용하여 화자의 소망이 임금에게 전달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당대 현실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토지세와 관련된 거예요. 토지세와 관련된 거 이거죠. 내읍중에 처하여서 매년 결복 상정할 때 어쩌자고 우리 거창 4~5냥씩 가증하뇨 라고 할 때 요거죠, 이거죠. 결복 상정, 요게 토지세고 이 토지세가 엄청나게 불평등하다, 불공평하다 이 소리겠죠. 다음에 중간에 횡령이 있었죠. 횡령하는 부분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거죠. 묘당 처분 이것만은 묘당 회감 저결제를 중간 투식, 이게 횡령하는 거죠. 중간 관리들이. 그 다음에 군포징수는 어떤 게 있었어요? 군포 중에 제일 거지 같은 게 무슨 포였죠? 악생포가 있었어요. 이게 제일 심한 가포예요. 그 다음에 또 말도 안 되는 가포들이 있었어요. 군포들이 뭐예요? 선무포, 재범포, 일리포, 노령포. 이런 군포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을 봅시다. 그래, 군대 갈 사람이 군대 안 가고 집안일을 하느라고 세금 내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군대 갈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 뭐야,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애한테 갑자기 황구첨장 세금 내라고 한다든가 죽은 시체 보고 세금 내라고 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거창가의 구성과
처음에 해제 부분에서 언급했던 걸 잠깐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거창가는 한양가와 거창가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양가는 조선조 문물 역사의 찬연함과 왕조 찬업의 정당성과 영속성을 보여주는 거다. 근데 거창가는 거창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다. 이 두 개를 왜 해? 그랬더니 한양가를 먼저 배치하여 거창의 비참함을 대비적으로 강조하고, 그 다음에 임금을 정점으로 하던 중세적 통치 질서에 대한 반역의 의사가 없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난 그래서 조선조 좋다니까? 라고 앞에다 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작품 구조상 단순하게 서사에 그쳐야 할 앞부분이 지나치게 장황하게 전체적으로 불균형을 이룬 것도, 뒷부분, 즉 거창의 현실에 대한 고발이 몰고 올 현실적 파장을 작자들, 이때 작자는 특정 작자가 아니죠. 일반 민중들이에요. 민중들도 알기 때문에 밑밥을 먼저 깔아놓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창가는 기층 민중들이 중세적 지배질서의 해체가 이루어지던 조선조 말기에 지방관의 학정을 비판하며 저항정신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가사작품이다 라고 보면 돼요. 내용상 규탄의 표적은 수령 이재가와 아전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재가 개인이 아니라 탐관 오리의 전형으로 치환되었다. 그래서 정상적인 통치 질서의 확립에 대한 기층 민중들의 요구를 감안할 때 임금에게 호소하고 기대는 것이 가장 유일한 해결책이었고, 그네들의 입장은 결국 뭐야? 일단 탐관 오리를 제거하는 일이 제일 급했다. 자, 그래서 거창가는 임술 밀란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봉기의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게 되고, 한국 문학사상 저항가사의 대표작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라고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거창가 부분에 있는 내용을 중요 포인트만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 후기 가사, 민중봉기, 저항가사예요. 거창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